자, 수십 대 1의 청약전쟁이 끝나고 벌어질 일입니다. 예, 수도권 얘기입니다. 25년 11월 분양시장을 뜨겁게 달군 27억 분양가의 두 단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27억 분양가. 반포, 레미안 트리니원이랑 그리고 더샵 분당 TL1 요 두 개 단지가 있죠. 트리니원인데요. 트리니원 같은 경우에 지금 27억 정도? 531.43대 1이에요. 29세대 분양해가지고 경쟁이 치열했던 것 같은데 꿈의 원베일리 누구나 꿈을 꿀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알람 표시되어 있습니다. 원베일리 알람, 아리파 알람. 요 원베일리와 아크로 리버파크가 위풍당당하게 여기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고 있고 여기랑 여기가 이제 두 개가 같이 들어와요. 제가 여기 임장을 최근에 이렇게 걸어가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하다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이게 같이 공사를 하고 같이 입주를 하면 아파트의 가치가 급상승하게 되잖아요. 피디님이 지금 비우셨는데 드립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아재 개그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소유주 분들은 공기, 공사 기간조차도 줬다 폈다 할 수 있는구나. 강력한 반포 차기 대장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신축 반포는 한남과 압구정에 도전할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 주거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트리니언 1순위에 5만 명이 몰렸습니다. 5만 명. 그리고 특공에는 24,000명이 몰렸어요. 현금이 얼마 있어야 되죠? 현금 20억 있어야 됐습니다. 최소.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게 됐냐? 현금 20억이 있는 무주택자가 우리나라에 최소 54,000명 분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특공도 24,000명. 그러니까요. 20억을 정말 낼 수가 있는 거야. 물음표가 4개예요, 지금. 저도 4개예요. 근데 54,000명이 일단 손을 들었습니다. 물론 이게 허수도 있을 수도 있죠. 어쨌든 그런 야수의 심장 분들이 54,000분이 계신다. 5천만의 국민 중에서 지금 여기에 5만 명이 몰리셨습니다. 네, 대단한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단지가 있습니다. TL1. 저는 이게 비슷해가지고 이름이 뭔가 싶었어요, 사실. 느티 3단지 리모델링이잖아요. 분양을 했습니다. 금액이 26, 27인 거죠. 그런 정도 금액인데 정말 놀랍게 도 평균 49.77대 1이 나왔습니다. 지금 입지를 보시면은 정자역 바로 앞에 있고 여기 또 우리의 위대한 기업인 하이닉스가 있지 않습니까? 밑에 가보면은 좋은 회사들 많이 들어왔죠. HD 중공업 연구소도 들어왔고 뭐 두산도 연로 이전하기도 했고 좋은 회사들이 이쪽으로 많이 넘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여기 이제 정자동이 순회나 서현보다는 학군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지역이고 입지적인 거는 학군을 제외하고 나면 오히려 더 정자동에 TL1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의 선호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 볼 수 있고요. 근데 다만 분양가가 반포랑 비슷했다라는 거죠. 반포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 있는 거고 얘는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100대 1, 100대 1입니다. 100대 1. 요게 말이 되나? 지금 이거 100대 1 하신 분들이 이상한 분들이 아니에요. 그럼 왜 이상하지 않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분당을 보잖아요. 정자동 파큐브가 있어요. 이 밑에가 아까 그 TL1이고 사선으로 보면은 파큐브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2004년식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냐? 25억, 26억 정도 됩니다. 지금 실거래가. 그리고 현재 제일 싼 호가가 26억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양지금호 1단지 이 친구는 구축이잖아요. 92년식인데 21.5에 실거래가 되었고요. 그리고 현재 23억이 걸려 있습니다. 92년식이 23억이고 04년식이 26억입니다. 그럼 TL가 이렇게 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좋은 판교역의 판교 대장 푸르지오 그랑불 얼마냐? 33.5억 39평 기준입니다. 그리고 37평 기준으로 봤을 때는 31.7억입니다. 약 32억. 엄청나죠. 사실 이 금액 자체를 생각해 봤을 때 TL1이 27억 한다는 것도 그럴 수 있겠다라고 점점 납득이 가시죠. 그리고 임해동 최근에 여기 이제 성남역에 GTX-A가 개통을 했고 삼성역으로 다이렉트하게 갈 수 있는 지역이고 성남역에 바로 초직주 근접인 임해가 지난 장보다 이번 장에 훨씬 더 가격이 공고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야름 7단지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가 20억의 거래가 이미 됐고요. 현재는 네이버의 매물이 두 개 단지 포함해서 하나도 없습니다. 더샵 분당 TL1 청약 경쟁률 100대 1 그럴 만도. 왜냐면 이게 지금 분당에 정말 오랜만에 들어오는 초신축입니다. 입지가 굉장히 좋은 곳이잖아요. 실거주 만족도와 학군지라고 봐야죠 사실. 정자동 당연히. 그런 거를 다 반영을 했을 때 100대 1 그리고 지금 27억의 가격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여기 100대 1이라는 것도 남부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많이 넣으셨을 거예요. 분당은 언제든지 실거주 하고 싶은 지역인데 구축이어서 조금 머뭇거렸던 분들이 신축이야? 그럼 넣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오신 것 같고요. 한 가지 또 의미 있는 거는 이게 리모델링 단지라는 것도 있습니다. 보통 리모델링 단지라고 하면은 이렇게 앞뒤로 뚱뚱해가지고 좀 비선호 하시는데 이렇게 메인 입지에 들어온 리모델링은 지금 이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리모델링에 대한 선호가 있네 없네 뭐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했었는데 좋은 시기에 좋은 독점성을 가진 아파트가 리모델링으로 들어왔을 때 소액 경쟁률이 100대 1이라는 거가 의미하는 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리면은 발표한 지 조금 됐고요. TL번도 지난주에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몰린 이 5만 명의 분들과 그리고 여기 100대 1에 하신 분들은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까가 추후 시장에 대한 힌트가 될 수 있겠죠. 그분들 중에 대부분은 어느 아파트로 갔습니다. 그 아파트를 설명하기 전에 제가 일단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떤 개념이냐면 서울 혹은 지방 이런 데 관계없이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그 분양 시장은 항상 그 시장의 변곡점을 불러왔습니다. 이게 왜 불러왔냐면 인기단지를 다 이렇게 100대 1로 넣고 수요를 몇백 대 1로 몰았던 그런 단지들은 결국 되는 사람들은 1이잖아요. 1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99, 나머지 수백 분들은 차순위 단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연쇄적인 수요가 이동이 되게 되고 그 연쇄적인 수요의 이동이 시장의 변곡점을 이루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청약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여파는 커지고 시장 흐름은 더 크게 바뀌어왔습니다. 시장이 침체일 때는 상승장으로 변화를 하고요. 그리고 상승장 초입일 때 이런 게 나오면은 바로 불장으로 몰입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헬리오시티, 경기에 위레더 자이시티가 있었고요. 여기에 또 과천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가야 롯데캐슬 골드하너라고 2019년 단지가 있었고 우리가 큰형님이라고 부르는 부산의 레이 카운티가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 네 단지 모두 주변 기축시장에 영향을 줬지만 그 양상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 양상에 대해서 하나씩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단지입니다. 헬리오시티고요. 2018년식이고 9,500세대. 이거가 들어올 때만 하더라도 당군일의 가장 큰 단일 세대라고 불렸던 그 단지입니다. 지금 현재 시세가 한 28억 조금 안 합니다. 근데 청약이 어땠냐면 송파 헬리오시티 1순위 청약 결과를 보면 1200가구 굉장히 또 가구가 크죠. 특공 제외입니다. 그때 42,000명이 지원하셨습니다. 42,000명. 그리고 34.46의 평균 경쟁률. 당시 12년 동안 서울에서 분양한 단지 중 최다 청약자가 몰린 기록이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관심이었는지 알 수가 있겠고 그 전에는 언제였냐? 2003년에 도곡렉슬이 9만 명, 거의 10만 명이 몰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마지막으로 1순위 청약에 4만 명이 넘게 몰린 거는 12년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런 게 시사하는 게 뭐냐면 어느 시점에 관계없이 2003년에 도곡렉슬, 2015년에 뭐 헬리오시티, 2025년에 뭐 트리니원이나 TL원 같은 그 사이클을 보면 조금씩 달라요. 근데 신축, 가격이 싼 가격에는 정말 이 시기에 관계없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린다는 것을 그 얼죽실이라는 게 지금 생긴 단어기도 하지만 사실 이건 굉장히 오래된 단어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이 이때 전용 5호가 약 7억, 전용 84가 8억이었어요. 근데 그때 주변에 올림픽 패밀리가 7억 5천에서 8억 1천이에요. 그러니까 구축 아파트가 7억 5천에서 8억 1천 정도 되는데 새 아파트가 8억 원대니까 가격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분상제 미정용 단지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축이랑 조금 더 비싼 가격이었기 때문에 잘 팔릴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결과 제가 예전에 한번 이거 라이브에서 정말 썰푼 적이 있었는데 제가 2015년 하반기에 잠시를 살려고 했는데 날아간 거예요, 단지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헬리오시티가 분양을 발표를 이때쯤 했었고 하고 나서 그 잠재 수요가 다 엘리트 8회로 가면서 저는 그때 한 마리의 사슴 같은 최하층이었거든요. 이 부동산의 최하층. 초식동물 같이 풀만 먹었는데 선배 초식동물이나 뭐 이런 분들이 다 아파트를 앗아갔다. 그래서 저도 그때 잠시를 못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례 자이더시티는 23년식인데 800세대 정도 돼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거 공공분양을 했던 거예요. 공공분양으로. 과천 디에트로 퍼스티즈라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지정타에 있는 거고 27년 예정이고 740세대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슈르 바로 밑에 있는 거예요. 신나게 짓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어떻게 됐냐? 위레더 자이더시티는 청약 경쟁률이 600대 1이었습니다. 그리고 과천 디에트로 퍼스티즈는 기억하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 건데 10만 명이 넘게 신청을 했습니다. 대단한 광풍이었고 그때 막 과천으로 장애지역 1순위가 마감이 되게 뻔하니까 주소 옮기고 막 그랬잖아요. 이게 모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예요. 헬리오시티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렇게 위레더 자이더시티나 디에트로 퍼스티즈 같은 경우에는 과천은 시세의 거의 3분의 1, 위레도 거의 2분의 1의 분양가였기 때문에 시세 대비해서 사람들이 몰린 거죠. 사실 굉장히 싼 가격이라는 게 사람들의 이목을 확 집중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위례 자이더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때 21년이었어요. 분양할 때 상승장의 끝자락이었죠. 그리고 이 과천 디에트로퍼스 같은 경우에는 24년이었고요. 야금야금 올라오고 있었지만 25년에 들어서 폭발했다는 좀 느낌이 있었고 그 전까지는 본격 상승이 진행이 되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다고요. 요 얘기를 왜 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관계없이 이 매우
매우 싼 가격 플러스 신축은 언제나 역대급 수요를 만들어낸다 볼 수 있겠고, 그게 지금 트리니원이랑 TL1에서도 아주 정확하게 재현됐다. 저는 그런 걸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한번 지방을 볼까요? 요 지방은 아마 아시는 분이 조금 적으실 수도 있습니다. 요 얘기도 상당히 재밌어요. 요 가야 롯데 캐슬 골드하너가 있습니다. 여기가 계급역이고 동의대역이에요. 요 아파트가 여기 있습니다. 22년식이고 935세대예요. 그냥 이것만 보면은 그렇게 뭐 좋은 단지인가 싶어요, 사실. 근데 여기가 어디신지도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부산 전체에서 되게 좋은 지역이다라고까지는 아니고 서울로 치면 어디 정도 될까요? 서대문과 은평 사이 정도의 입지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가 굉장히 좀 가성비 있는 라인이고 근처에서는 상당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지. 그 아파트 현재는 6.2억입니다. 근데 여기 분양할 때 2019년이었고 2019년은 요 시기입니다. 적정 공급량이 여기 걸려 있어요. 네, 여기 걸려 있습니다. 근데 이게 3년 이상 넘은 시점이죠. 2019년이면. 그리고 매매랑 전세가 조금 하락하고 있는 시기예요. 그 전에 공급이 없을 때 조금 이렇게 쫙 이렇게 올라갔다가 공급이 들어오면서 다시 내려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시기에 분양을 한 겁니다. 그리고 2017년 9월에 부산의 7개 구가 조성 대상 지역에 지정이 됩니다. 해운대, 수영, 동래, 남구, 연제, 진구, 기장구까지 조성 대상 지역에 걸려요. 2017년 9월에. 왜 걸렸어요? 2017년에 여기 가격이 쭉 오르죠. 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때 지정이 돼요. 그리고 그때 7개만 걸렸잖아요. 부산의 평균 밑에 지역, 그러니까 진구가 한 중간 정도 되거든요. 그 밑에는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급지는 올랐는데 그 밑에는 사실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2018년에 12월이죠. 4개 구를 조정지역 대상에서 해제합니다. 진구가 제가 아까 중간이라고 했잖아요. 중간. 여기보다 조금 더 좋은 데가 연제구. 여기가 조금 더 좋은 곳이 남구고요. 기장구는 군이긴 한데 해운대구 바로 위쪽에 있으면서 여기에 일광 신도시가 있어요. 일광 신도시가 아파트가 되게 신축들만 모여 있었거든요. 그리고 해운대구랑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그러다가 아무래도 해운대는 아니니까 주춤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 4개 구는 해제를 하고요. 해운대랑 수영이랑 동래구는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15, 16, 17에 쫙 올랐다가 17에도 꼼짝마 해가지고 7개 구 걸렸다가 17, 18에 또 안 좋아지니까 풀어줘 해가지고 지금 이 4개 구가 해제가 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막 좋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부산은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분위기가 좋은 건 아니었을 겁니다. 2019년에요. 그리고 나서 이 분양이 2019년 7월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됐냐? 가야, 롯데캐슬, 골드하너 1순위, 청약 60대 1로 마감됐습니다. 대박이 난 거예요. 그건 어떤 의미였냐면 여전히 부산의 수요가 강력하게 살아있다라는 거를 의미한 겁니다. 강력하게 살아있다. 그럼 이때 어떻게 해요? 사실 투자자들이 가격이 떨어진 거를 이제 보고 뭐야 부산도 좋은데? 라고 하니까 산 거예요. 그리고 발빠른 실수요자가 또 매수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시 가격이 쭉 올라가요. 그래서 2020년에 부산 전역이 다시 걸립니다. 다시 조정대상지가 걸립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더 재밌습니다. 19년에 뭐야 부산에 살아있잖아 라고 하면서 19년, 20년에 좋은 곳들을 위주로 많이 올라가요. 이때 또 레이 카운티가 있었습니다. 레이 카운티가 여기 있죠. 2024년식이고 무려 4,470세대입니다. 현재 전용 5구, 전용 5구는 6.7억이고요. 부산에서 좋아하는 단지 중에 하나인데 이 친구가 20년 9월에 역대 최고, 역대 최다를 찍습니다. 청약 숫자가 19만, 평균 경쟁률 120대 1. 그리고 부산 역대 최다 19만 명이 청약합니다. 대박이 난 거죠. 왜 대박이 났겠어요? 2015년, 16년, 17년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17, 18 다시 좀 떨어졌어. 그러다가 19년에 골드하너가 대박이 난 거지. 그러면서 실거주자나 투자자들이 레이 카운티 4,400세대가 대형이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야, 저거 사면 대박 나겠다. 라고 하면서 여기에 19만 명이 쫙 몰린 거예요. 그 뒤에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요, 여기. 2020년. 요때 물론 임대차법의 이슈가 있었잖아요. 하지만 못지않게 실거주분들의 매수가 엄청났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부산, 울산, 대구 이런 데 배액 배상 정말 장난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빠져나온 19만 명들은 부산 전역으로 확대하면서 폭등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싼 가격, 좋은 입지, 그리고 현재는 또 똘똘한 한 채 선호, 규주에 따른 수요 집중도 있겠죠. 게다가 핵심 입지면 핵심 입지일수록 신규 공급은 희소합니다. 서울, 분당 이런 게 되겠죠. 그런 게 결국 가격과 심리에 영향을 주면서 청약 대박이 나잖아요. 청약 대박이 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바로 주변 구축 가격들이 상승을 합니다. 그게 보통 큰 분양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대기 수요가 이렇게 쫙 몰리면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현재로 돌아오면 그럼 지금 이제 TL1이랑 트리니1이 됐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이거 호갱노노 순위입니다. 순위. 검색 순위요. 특히 남부 수도권 분들은 복정역 에피트가
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정역 에피트로 출발 이렇게 돼인 겁니다. 지금 내가 원래 0끌을 모으면 티르1 84가 아니면은 뭐 74라도 아니면 59라도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다가 100대리인도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어떡하죠? 될 만한 걸로 또 보는 겁니다. 다음 칸으로 가는 거죠. 다음 열차는 이제 복정역 에피트입니다. 복정역 에피트가 또 나쁘지 않은 게 여기가 위례입니다. 위례. 사람들이 위례 굉장히 좋아하고 여기 남위례 위에 밑에도 지금 신축이 공급이 되고 있죠. 에피트가 여기 있습니다. 315세대여가지고 그렇게 크지 않아요.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괜찮잖아요. 분양가가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에피트를. 근데 실소유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경쟁률이 몇십 대 1이면 당첨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죠. 당첨이 떨어지면은 또 전월세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실수요라고 한다고 하면 기축을 좀 미리 좀 봐두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사실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복정역 에피트까지 안 돼요. 그런 분들이 이제 전월세로 다시 가시게 되잖아요. 그게 어찌 보면 편한 선택이니까. 지금 전월세 월세는 폭등하고 있는데 전세는 아직 폭등 레벨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가격대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특히나 전세가 좀 쌌던 곳이 있죠. 한 5억대에 있는 거가 6억으로 올라가고 6억대가 7억으로 올라가고 7억이 8억으로 올라가는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전방위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월세가 굉장히 지금 불안정한 상황이다. 그리고 매매가 올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전월세가 올라가게 되면은 전세가율이 상승하면서 이 매매가가 높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전세할 바에는 매매하려는 그 수요가 생기면서 그러면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리겠죠. 그 순간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사이클에 마지막 상승 환경이 전 조성될 가능성이 꽤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가서 전세 올려주지 못해가지고 외곽으로 나간다거나 아니면 너무 비싼 가격에 내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냥 지금 사는 게 불안해 보여도 저는 오히려 안전하지 않나. 아직 여러분 수도권은 전세에 의한 상승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세가율이 매매가를 밀어 올릴 상황이 23년에도 24년에도 25년에도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전세가율이 높다고 하면 서울이 60%가 넘고 14년 16년 이때는 서울의 평균 전세가율이 70%였습니다. 70%대 전세가 매매를 밀어 올렸던 걸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저는 아직은 매매 상승이 한 방 남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만약에 뭐 제 지인이 전세 산다고 하면 전 감당 가능한 매매를 하고 그 다음에 상황을 보자. 그게 더 안전하다 할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댓글을 주셨는데 전세가 지금 정책으로 누르고 있기 때문에 전세 대출이 되게 줄어가지고 이제 이게 지금 월세로 전환되고 있는데 월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 전세 가격도 올라가게 되고요. 혹은 월세 가격이 결국 뭐랑 비교하겠습니까? 내 주담대 원리금과 비교하게 되잖아요. 최근에 그런 기사도 있었잖아요. 노원구 월세가 300만 원이 그런 기사가 나왔을 때 거기에 사시는 그 월세입자 입장에서 내가 300만 원을 집주인한테 주는 게 나을까? 아니면 내가 30년을 해가지고 은행한테 원리금을 갚는 게 나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월세도 전세랑은 다른 메커니즘으로 매매로 전환될 수 있는 수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